2023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시청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830억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청량의 3분의 2가 비영어권 컨텐츠들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넷플릭스 비영어권 컨텐츠 가운데 한국 컨텐츠의 시청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무려 전 세계 시청 시간의 9%를 한국이 차지하면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9% 가지고 대체 무슨 호들갑이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6%, 제2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는 사람까지 합친다면 25%의 인구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이유로 영어 콘텐츠가 전체 시청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체 넷플릭스 시청률의 7%를 차지하며 한국을 바짝 쫓고 있는 스페인어 콘텐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어권의 인구 또한 대략 4억 5천만 명 정도로 전 세계에서 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넷플릭스 시청률의 7%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한국의 콘텐츠들은 어떤가요? 인구수가 작아 한국어로 된 콘텐츠들은 영어권 콘텐츠들에 비해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무려 전 세계 시청률의 9%나 차지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 콘텐츠가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큰 변화가 하나 있죠.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음악의 가사를 본 의미 그대로 음미하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저 말을 하고 글을 읽고 쓰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배우는 것으로 이에 대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루스 대제는 두 번째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두 개의 영혼을 갖는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남겼습니다. 즉, 언어에는 문화, 습관, 감정, 전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뜻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보며 미국이 대단해서 영어가 공용어가 된 걸까? 아니면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 미국이 강해진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터넷에 저장된 정보의 80%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보의 습득이 가장 중요한 21세기이기에 이런 차이가 곧 국가의 힘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영어라고 해도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효율적이거나 쓰기 편리해서 공용어의 자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힘은 절대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산스크리트어나 페니키아어, 라틴어처럼 확산된 이후 사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 언어인 것인데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누가 많이 사용하냐 마냐에 따라 죽은 언어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 언어를 쓰라고 어디 칼을 들고 협박할 수 있나요? 모든 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문화입니다.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쓰고 싶게 만들죠. 게다가 한글은 IT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만 보더라도 컴퓨터 자판에 나열하려면 3만 자가 넘는 한자를 모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의 알파벳을 빌려와 자판에 입력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죠. 세계 공통어인 영어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 A라는 한 문자라도 언어의 위치에 따라 그 발음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네팔이나 자기 문자가 없는 국가에는 한글로 문자를 만들어주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한글의 위치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마저 한국어 열풍이 불어 수많은 국가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는 특히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심지어 영어로도 의사소통할 수 없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콧대가 높다고 하는 이유가 영어로 질문을 해도 프랑스어로 대답한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외래어를 수용할 때 회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와이파이처럼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 이걸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만들 것일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대통령인 마크롱 또한 이유에서 영어가 너무 많이 쓰인다며 불어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프랑스 학교 설립을 늘리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에 대한 배척이 심했던 프랑스가 한국어 열풍에 빠져 있다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럼 대체 프랑스에서 한국어 열풍은 얼마나 뜨겁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프랑스 유수 대학의 한국어학과 입학 경쟁률은 무려 수십 대 1에 이른다고 합니다. 파리시테대 한국어학과는 경쟁률이 20대 1, 보르도 몽테뉴대 한국어학과는 35대 1 정도죠. 게다가 한류가 슬슬 태동하기 시작했던 2018년과 비교해봤을 때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18개에서 2022년 기준 60개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4년 동안 무려 3배나 는 수치죠.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었던 건 역시나 한류의 힘이 컸습니다. 거대한 물결 앞에 프랑스는 자신들의 자부심도 내던지고 한국어 열풍에 푹 빠진 건데요. 대체 프랑스에서 한류는 어느 정도의 위치인 걸까요? 과거의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 대부분 별 반응이 없거나 몇몇 프랑스인들은 김정은, 북한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대부분의 파리지앵들이 오꼬레 하면서 기쁜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한국 드라마, K-팝, 한식 등을 쏟아내죠. 만약 본인이 한국의 팬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자녀, 친구, 이웃이 한국의 팬이라며 이야기 물꼬를 튼다고 합니다. 한편 오는 7월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는 프랑스에서 한국의 영향으로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과거의 프랑스에서의 태권도는 남성이 배우던 호신술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가라테와 검도 등 일본 무술이 먼저 보급되면서 태권도는 한국 가라테로 불려야 했죠. 그런데 이젠 프랑스 전역 태권도장은 무려 900여 개로 해마다 5만 명이 수련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처음에 올림픽에 태권도라는 종목이 생기고 K문화가 유명해지면서 태권도도 덩달아 유명해진 결과였죠. 그뿐만 아니라 한류 팬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한류와 관련된 행사가 주로 수도 파리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쉬웠던 프랑스 입양 동포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대규모 한국 문화 축제가 아예 지역 대표 축제로 바뀌고 있다는데요. 올해로 3번째 열린 이 축제의 이름은 설날이라고 합니다. 행사 이름답게 설날에 빠질 수 없는 떡국을 맛볼 수 있는 부스도 설치되었고 K-팝 커버 댄스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처음 행사가 열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관람객은 90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2년 만에 관람객이 8,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과거 아시아하면 무조건 일본만 떠올렸던 프랑스였는데 이제 그 자리를 비집고 한국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프랑스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웃 오브 안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프랑스 출신 방송인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이다도시도 얼마 전까지 일본 마니아들이 많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춤도 잘 추고 예쁘고 다이나믹해서 좋다고 하더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죠. 10년 전만 봐도 삼성, LG가 일본 제품인 줄 아는 유럽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제품들이 한국 제품인 줄 명확히 안다고 하죠. 이처럼 한류는 아시아와 그너머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력을 확산시켜 세계적인 무대 위에 올라섰는데요. 한류 덕분에 한국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앞으로도 한류가 계속되어 한국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